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늘 곁에 있어 그 소중함을 잠시 잊기도 하는 존재가 가족이죠. 충청은 오늘에서는 가슴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이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가족이면서 사제지간인 아버지와 아들, 150년 가업을 잇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150년째 가업인 전통 옹기를 5대째 하고 있는 이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상태 옹기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6대째 옹기를 만들고 있는 이찬열입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150년째 대를 이어 가업을 5대째, 6대째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 아버님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쭉 해서 이렇게 옹기 빚는 일을 집에서 해 오신 건가요? 예. 정확히는 1800년 후반 정도 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 고조부님께서 공방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증조부님, 조부님, 아버님, 저, 아들 그리고 한절에서 계속 전통 옹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홍성에서 무려 150년 가까이 대를 이어 옹기를 만들어 오고 있으신데 아버님께서는 그럼 몇 살 때 가업을 이렇게 딱 이어 받으셨나요? 1990년대 제가 30살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제철소에서 제가 몇 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 직장 생활 하시다가요? 예. 예. 퇴근하고 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좀 바쁘니까 나 좀 네네. 한 달만 도와주고 가라. 잠시 와서 좀 일 좀 도와라.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네. 뭐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또 옹기가 또 잘 판매가 됐고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그 3대 직업 기피 현상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 안 한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만드는 분들은 많았었는데 뒤에서 이제 건조하고 잿물 바르고 굳은 일이 또 있군요. 예. 네. 그런 거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90년대에 제 조부님이 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가업을 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예,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업을 이었게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친의 전화 한 통으로 해서 옹기장의 길을 이렇게 또 걷게 되신 건데 그래도요 막상 그 곁에서 일을 하셨을 때는 어떠셨을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지켜보셨을 때하고 직접 내 업이 됐을 때는 많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달랐죠.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가서 뭐 들어가면은 뭐 놀이터 삼아서 놀기도 했고 또 이제 저녁하고 잠시 또 아버님을 그냥 도와드리다가 제가 직장을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제 온 전통이 온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몸이 고달플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뭐 밤샘 작업도 해야 되고 전통 가마를 지키려면은 뭐 3박 4일 정도 뭐 밤샘 작업도 하고 옛날 가마는 불 떼야 되는 거죠 직접 예, 예. 사람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세분화도 돼 있고 나름대로 또 기계화도 돼 있다고.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니군요.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은 몸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들죠. 아니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달프고 밤샘 작업도 있고 하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셨으니까요. 이거 그만하고 좀 떠날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요? 예, 제가 그 장손이고 장남이다 보니까 아, 가업을 이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뭐 제가 중도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 전에도 내가 가업을 좀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마음속에는 있으셨던 걸까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뭐 깊은 생각은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님이 나 좀 도와주라는 그런 그 말씀 한마디에 또 그 가업을 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작된 게 이제 이렇게 쭉 오시게 되셨습니다. 이창가는 우리 문화를 잇고 가업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제 옹기 곁을 지켜오고 계시고 아드님, 그러니까 이찬열 옹기장은 아버님이 일하시는 모습 어릴 때부터 많이 보셨나요? 어떠세요? 많이 봤죠. 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모습은 이제 새벽에 일찍 해가 이제 뜨기도 전에 출근을 하시고 이제 해가 져서야 퇴근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거의 주말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공장에서 많이 이제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형이 있는데 네. 형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는 형이랑은 이제 못 노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옹기토라고 이제 옹기를 만드는 흙이 따로 이제 저장돼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쇠흙인데 이제 거기 올라가 가지고 막 밟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건데 제가 이제 어리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놀고 하느라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옹기토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면은 또 이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또 구워주셨던 손재주 기억이 있다. 납니다. 칭찬도 또 해주셨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휴일도 없이,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 아침 일찍 가셨다가 밤 늦게 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하셨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일이 참 힘든 일이구나.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업을 이어받게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봐왔기도 했고, 근데 또 저희 집안 대대로 이제 내려오는 가업이면서 또 이제 옹기라는 이제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어가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연히 그냥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가업을 이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제가 하고 또 이제 대학교를 이제 도예 전공으로 이제 제가 그러세요? 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론도 배우고 실기도 배우고 해서 졸업하고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곁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죠. 아유,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가업을 잇게 되셨는데 그 아까 터울이 좀 많은 형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형님은 그러면 이 옹기 만드는 일 가업에는 관심이 없었나요? 제가 이제 형이 있고 차남이긴 한데 이제 둘이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자라긴 했는데 아무래도 형은 이쪽에는 좀 관심이 없고 이제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버지랑 해가지고 둘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계자가 없다면 너무 큰 걱정일 텐데 아버님 이상태 옹기장님은 아들이 이렇게 가업을 공부도 하고 와서 있는다고 하면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참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도 흔쾌히 함께 하자 이렇게 찬성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 사실은 찬열이 그 엄마가 이 6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키우면서 아들로 봤을 때는 그 뭐 안타깝다고 할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뭐 가족으로 올 때는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가리켜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 저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태토를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만드는 술을 점토 소지라고 그래요. 그 작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예. 다 있는 거군요. 그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것도 하고 때로는 수비라고 그 모래를 빼내는 물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할 때 그 위험한 그 작업도 많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이제 과연 제가 걸어온 길을 또 힘든 일을 또 자칫 한다는데 잘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그 두려움도 있었고 또 좋았던 점도 있었지요. 아, 좋았던 저하고, 점 얘기해 주세요. 네, 저하고 같이 작업한다는 게 뭐 네. 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저하고 작업한다는데 든든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러셨고 아드님은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정말로 이제 함께 일을 해봤을 때 막상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아, 이게 처음에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눈에 익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좀 손쉽게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랑 이제 제가 직접 부딪히는 거랑은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현실의 벽이 좀 있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제가 좀 육체적으로 힘듦이 제일 컸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아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옮기거나 이제 얘를 들거나 할 때 이제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 오로지 옮기에만 옮기는 것도 일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게 네. 그냥 한 자리에다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옮겨가면서 건조도 해주고 이제 말려주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항아리가 이제 깨질까봐 조심스러워서 더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하면서 이제 뭐 본인의 일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또 스승으로서의 네. 아버지한테 또 배우시면서 일을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스승으로서 스승님 아버지 어떤 분인가요? 사실 제가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이 잘 없을 정도로 이게 좀 자상하시고 따뜻하신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일을 하겠다고 이제 처음에 할 때 좀 혼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기억하시는군요. 네.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겨울인데 겨울에 작업을 할 때 홍성은 이제 서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춥기도 하지만은 이제 겨울에는 한 오후 3시, 4시면은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까 기온이 막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온기가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온기가 얼면 이게 주저앉거나 이제 깨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얼지 않기 위해 이제 최대한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사실 모르니까 이게 그냥 제가 서둘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혼도 내시고 버럭하셨나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조금 뭐 혼내셨던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아버지가 제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오신 이제 선배님이자 스승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이제 다치거나 이제 제가 좀 몸이 더 힘들었을 거니까 이제 네.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혼내셨던 것 같아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아버님 이상태 옹 기장님은 뭐 화내셨다고는 뭐 많진 않지만 가르치는 입장이시니까요. 네.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음 한켠은 또 편치만은 않으셨겠죠.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아들이 이제 말했지만은 좀 전에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치면은 그 뭐랄까 몸이 상한다고 할까? 그 제가 배울 때는 그냥 그때 어른들은 막연하게 뭘 해라. 요령이라든가 뭐 습득 과정을 말씀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더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내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자식인데 안쓰럽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부장관이 설명을 하고 풀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식 잘 되라, 다치지 말라 하셨던 건데 때로는 이렇게 엄한 스승과 제자로 때로는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와 아들로 같은 길을 걸어온 세월이 벌써 10년 넘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버님, 아들은 잘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시 그 대학을 도예과를 전공을 해서 이론과 또 실무를 잘 제가 또 가르치는 데 잘 따라왔고요. 예. 요즘 시대에 맞는 용기를
또 자꾸 개발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하고 또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오픈 판매도 시도를 하고 아, 온라인 판매도 네, 온라인 아드님 판매를 오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잘하고 있지만 혹시 이제 아드님께 그래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해주세요. 마지막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네. 몸 안 상하게 나이 먹어서 전통을 지킨다는 게 거의 몸으로 지금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깨, 허리라든가 팔이 많이 상하는데 뭐 운동도 하면서 그런 일이 없게 그리고 큰 부귀영화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뭐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길 바랄 뿐입니다. 예. 아드님 이제 이찬영 옹 기장님도 아버님께 한 말씀 네, 해주실까요? 네. 제 아버지가 평생을 헌신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네. 네, 이제 이 일이 용기 만드는 일이 이제 워낙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픈 곳이 좀 이제 몸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네. 허리나 관절 이런 데도 안 좋으시고 이제 허리 디스크만 판정을 3번을 받으셨는데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일을 못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도 못 하시고 이제 그냥 치료만 받으시고 이렇게 지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이제 아버지 건강도 좀 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처럼 두 분의 훈훈한 모습, 작업하시는 모습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전통을 잇는 일,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잇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뿌리를 잇는 일이겠죠. 지금도 어디선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고 있을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변함없이 그 맥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